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는 중요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역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좀 소나기처럼 내려도 지지라인만 잘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겁을 낼 필요 없다. 지금 시장에서 물론 낙관적으로 무모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는 그렇게 거세게 몰아치던 그 매도의 이제 폭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풍 우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쩍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9,800장 한 10,000개가 넘겠는데 어제는 선물 매도가 엄청 나오면서 한 2조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가는 방향에 나오는 특징대로 지금 수급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떨어진 게 아니고 제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다시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 자체도 최근의 흐름 보면은 지금 이전에 이제 2,500을 우리가 항상 저항선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젠 더 위를 좀 봐도 되는 그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니 해도 오늘의 이제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한 거는 삼성전자겠죠. 실적 발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안 좋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공포심을 갖고 진짜 입에 막 이렇게 거품이 날 정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반대로 수급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한번 수급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진짜 정신 놓고 외국인들이 800만 주 이상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전에 이미 실적은 다 안 좋다고 예상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왜 올라가겠어요? 불확실성 해소, 주식시장은 그런 이치가 좀 맞을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빼고라도 2,400만 주가 들어왔다는 거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이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겁을 내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하락장에서 이제 고개를 든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점을 깨면 어떻습니까? 쉬면 되고 돈을 모으면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차전지 소재주 강세가 유지가 됩니다. 현대차에서 좀 발표한 게 있죠. 실리콘 응급제 10% 이상 배터리 적용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했던 현대공업도 또 연결이 되고 HTS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목표 주가 8,800원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실현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대주전자 재료부터 해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노르페인트 이런 페인트 회사들 재료 관련된 종목들 좀 반응들이 나온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덕분에 큰 형이 항상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좀 쉽고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원전주에서는 한전기술, 한전 KPS 가야지 움직이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니 해도 우리 시장은 맏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거의 기분상으로는 상한가 가는 기분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낙수 효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얼마 전에 소개해서 큰 수익이 지금도 나고 있는 저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시세를 크게 올라갔던 건 좀 즐길 구간인데 그렇게 좀 관련된 반도체 섹터가 동반 상승을 유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한 특징 같아요. 물론 가던 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는 거니까 어제랑 비교했을 때 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더더욱 떨어지는 거를 좀 막아주는 효과. 또 로봇주들도 오늘 좀 강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들도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이거는 상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반등,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갖는 그 자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강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좀 대응할 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 구간에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전 시장인 것 같고요. 무난한 주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도 좀 기분이 좀 풀리는
한 주에 마감이 될 수 있는 오전 시장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삼성전자 주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한 곱이 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신호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모멘텀으로도 봐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에 이제 뭐 미국 시장 얘기를 오늘 좀 살짝 안 했는데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다음 주는 12일에 FOMC 의사로 그다음에 뭐 CPI 지수 발표되는 걸 좀 체크하면서 미국 시장에 좀 오늘 나오는 고용 동향 보고서를 좀 관망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오는 게 요즘에는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로 이렇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긴축에 대한 거 투자 심리들이 재밌게도 지금 미국 시장 살펴보게 되면요. 이 FGI 지수가 오히려 탐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네, 긴축이 올해 종료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투심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나타나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차피 침체라는 건 다 예상이 돼 있습니다. 뭐 JP 모건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다 침체 이렇게 자꾸 노래를 부르듯이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현실로서 겪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 그 이후를 보면서 시장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삼성전자 이 발표 이후로 계속 조금씩 이어질 텐데 앞으로는 1분기 말고 2분기에 그 나빠졌던 실적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덜 떨어지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업황들, 기업의 그런 펀더멘탈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구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그거에 재부상이 되면서 아마 5월 FOMC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좀 주말에 좀 봐야 될 것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데 요거는 좀 단기 대응 전략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지금 미국하고 이 중국이 약간은 이전에 그 풍선 때보다도 좀 약하게 말하는 걸 봐서는 좀 이렇게 일회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을 찾을 때는 매출이 좀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 또는 성장이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빨간불이 없는 것들 적자가 없는 애들 그리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 좀 체크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AACR 그 아마케 그 학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좀 쉬고 있죠. 쉬고 있다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 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보면서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아마 다음 주 초 지나가면은 아마 14일 그 학회 이슈에 맞춰서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올라가는 반도체주들 쫓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또는 쉬고 있는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 뭐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자동차도 들어갈 거고 한미 정상회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또 원전도 들어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고 주말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장세의 최선의 전략은 종목을 들어갈 때도 분할로 들어가는 거. 나올 때도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거. 이 말씀을 한번 트레이더 입장에서 한번 좋은 반응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려봅니다. 네. 자, 오장에서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 봐야 될 부분들 체크를 다 해 주셨습니다. 분할 대응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천주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먼저 추천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잠깐 현대공업이 조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8,800원이 목표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만약에 오늘이든 아니면 다음 주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한 9,500원 정도 설정하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미리 드립니다. BPS가 8,800원 정도니까 아직도 전평가 구간인데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제가 이제 뭐 힌트를 잠깐 드렸죠. 쉬고 있는 해 바이오 인프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바이오 인프라라는 신규 상장된 기업입니다. 처음 상장했을 때 4만 한 2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걸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임상이나 이런 거를 갖고 가는 그런 부담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 이게 좀 시험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생동성 실험을 하는 국내 좀 손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바이오가 좀 이렇게 좀 각광을 받으면서 며칠 전에 거래가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동주식 수가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시총도 한 1,400억 정도로 탄력이 좀 있는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한 2배 이상, 어제까지 이렇게 한 3일간을 보게 되면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요.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잘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생동성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매출이 200억, 300억, 350억, 올해는 440억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입니다. 동등성 시험이 이제 식약처에서 의무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기업은 이 회사가 제일 수혜가 좀 크다고 하고 거의 일감을 쓸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냉정하게 지금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종목을 좀 공부들 좀 천천히 하시면서 진입이 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을 해서 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래가 들어온 양봉이 있죠. 양봉의 이 하단 그리고 지금 현재가 3분할이던 성격이 급하다면 먼저 들어가고 밑으로 2분할, 3분할 또는 4분할 해서 천천히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는 목표가 36,000원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중기로는 4만 원 여기 신규 상장 때 이 가격을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거래가 들어오기 전에 24,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하냐면 이걸 분할해서 들어가시라고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대응 방법을 한번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 바이오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장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